안녕하세요. IM 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 이렇게 잘라내는 원추절제술 위주의 치료였는데, 요새는 원추절제술 이외에도 이형성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모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과적인 시술 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는데, 각각 대표적인 방법들을 모아보고 그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원추절제술이에요. 원추절제술 잘 아시죠? 여기가 자궁경부인데, 자궁경부의 모양을 이렇게 달궈진 루프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달궈진 루프를 이용해서 떠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떠내는 시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상처가 크게 나죠. 가장 확실한 원추절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형성 세포를 그래도 비교적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런데 장점 이외에 단점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자궁경부의 한 반 정도를 잘라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중에 임신했을 때 조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수술로 이렇게 상처 부위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원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상처난 부위를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침투가 잘 된다. 그래서 재발률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볼 치료 방법은 레이저 치료예요.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궁경부 쪽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태우는 거죠. 이렇게 태워가지고 경계면 잡아서 쭉 태우는. 그런데 이렇게 태우는 깊이가 불과 몇 미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추절제술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부위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겉에 표면만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산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부분 이렇게 태우면서, 물론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다 시술을 하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형성 세포를 남길 가능성이 좀 많다는 점, 그거는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이저 치료를 계획하는 거는 초기에, 아주 극초기에 이형성 세포의 부위가 굉장히 적다고 예측되는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재발 가능성이에요. 앞서 원추절제술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레이저 치료에서도 이렇게 상처 부위가 크게 남잖아요. 이게 회복되는 데까지 한 4주 그 정도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역시나 바이러스의 침투가 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 이유가 일단 레이저를 좀 띄엄띄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병변을 남길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형성 세포도 남기는 데다가 상처로 인해서 바이러스 활성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하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치료 방법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한방질정, 혹은 요새는 이제 한방제일 정도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저런 외용제를 이용해서 자궁경부에 약을 이렇게 흡수시키면서 조금씩 이형성 세포를 없애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약들은 복용하는 환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궁의 순환 개선을 통해 바이러스 활성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치료를 같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상처를 내지 않고 바이러스 활성을 줄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비교적 치료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형성 세포를 제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발도 별로 안 된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질정을 쓰고 혹은 제일 같은 외용제를 넣으면서 약을 먹고 하는 과정이 환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3개월이나 되는 치료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3개월이나 치료하고 있으면 이거 더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은 사실 똑같아요. 어떤 점이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원추절제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잘라냈는데 원래는 이형성 세포의 범위가 이것보다 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위에 있던 이형성 세포들은 수술을 통해서도 제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서도 병변이 남아있는 분들이 보통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상처가 아물고 나서 치료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뒤에나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수술 치료를 하건 수술 치료를 하건 3개월 정도나 돼서 그 뒤에서나 치료가 다 되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동일한 거죠. 그런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비해서는 3개월 되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면서도 진행이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어차피 확인하는 거는 3개월 뒤에 확인하는 건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사실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원수술 태술,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 그리고 비수술 치료. 이렇게 말씀드렸고,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더 좋고 어떤 한 가지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혹은 상태를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료진과 면밀하게 상담하신 다음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